자, 그러면 제가 예고했듯이 195페이지로 가죠. 상업입지가 중요합니다. 상업입지. 그래서 상업입지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입지 이론을 이제 스타트를 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5페이지 가시면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 쪽에서 나와요. 상업입지론. 그래서 상업입지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스타트를 끊을게요. 이제 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제가 그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깐 넘기세요. 이제 상권 액정 방법보다는 자, 이번 시간에는 넘기셔서 자, 제가 197페이지까지 끄겠습니다. 197페이지 가시면은 자, 1, 2월 달에는 여기를 잡아보세요. 1, 2월 달에. 자,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유력합니다. 별표 2개 치세요. 자, 그럼 중심지 이론을 전개해요.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한다. 중심지 이론.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합니다. 중심지 형성 과정. 그러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하면서 중심지와 배우지의 용어를 좀 얘기해 보죠. 중심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을 얘기를 합니다. 상업지죠. 그래서 우리가 점포가 있고요.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이 있는 곳. 그래서 점포여서 하나의 그냥 상업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학원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계신 곳이 배우지 상권입니다. 배우지. 자, 배우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배우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배우지, 고객이 존재하는 곳, 곧 상권이죠. 그럼 우리 중심지는 학원이라면 배우지의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저는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간다면요. 자, 얘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중심지가 운영이 되려면 성립 조건을 봐요. 그럼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최소의 고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최소의 고치는 최소한 갑돌이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와줘야 하는 인원수고요. 재화의 도달은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 거리를 얘기하죠. 자, 그럼 가볼까요? 갑돌이가 동네 수포를 차렸어요. 그럼 현상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명 정도 와줘야지만 우리가 똔똔이래요. 그럼 100명 정도 와줘야 할 인원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만 올 수 있는 범위는 이제 최소 요구 범위여서 우리가 정상이만 먹겠죠. 근데 우리가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있잖아요. 그걸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그래요. 재화의 도달 거리.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근처에 마트가 있다, 이마트. 그럼 다른 지역의 이마트 가진 않죠. 교통비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통행한 최대 거리를 얘기하죠. 그 재화의 도달 거리,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도달 거리도 맞고요. 도달 범위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게 우리가 수요가 0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을 얘기하거든요. 수요가 1이 아니라 수요가 0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립되려면 자, 우리가 100명보다 더 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재화의 도달 거리가 이 내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100명을 만족을 못해요. 그럼 최소 요구치가 재화 도달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됩니다. 최소 요구치보단 커야지만 만족을 하겠죠.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크리스탈러는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하면서 벌집 모양의 전 육각형에 대한 중심 이론을 전개하는데요. 자, 이런 이제 재화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개념을 중심지의 형성 과정, 그죠? 및 계층 구조. 계층은 이제 고차, 중차, 저차가 있거든요. 중심지 간의 포섭 원리를 설명했죠. 중심지가입니다.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 상권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지역이고요. 자,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뭡니까? 중심지 활동이 제공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이 수요가 0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심지가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고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 지역 범위죠.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고객 수를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나왔었는데요. 그 범위가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상 이윤이에요. 판매자가 정상을 얻고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를 거리죠. 자, 중심지의 성립 조건 별표. 자, 얘기했잖아요. 자,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얘의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일단 제가 19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을 해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4번까지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심지가.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다수의 중심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고차는 멀고 더 크고요. 중차는 중간에 있고 규모는 좀 중간입니다. 저차가 갑돌이한테는 위치는 가까워요. 근데 규모는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동네 슈퍼는 가깝지만 규모도 작고 기능이 좀 작고요. 중형 마트가 있습니다. 좀 더 가면 그 다음에 대형 마트가 등장하죠. 대형 마트. 그럼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 가능합니까? 시식하면 신고하죠. 근데 대형 마트는 또 우리가 가서 시식을 또 다 하게 되면 또 한 끼 때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자, 우리 교육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가깝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더 멀죠. 자, 고차길은요. 대학교 간의 거리는 더 멀고요. 초등학교 저차는 또 가깝겠죠. 자, 서울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많죠. 중간에 이제 우리가 구청이 있겠죠. 자, 그럼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저차에서 수가 중심지 수가 고차로 갈수록 피라미드. 그래서 중심지 수가 줄어들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차에서 이제 중차로 포용하는 건 어느 정도 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로 가게 되면 저차가 사라집니다. 그 분포도가 줄어들겠죠. 얘가 끄는 힘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19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중심지 계층은 고차와 저차가 있다. 그럼 고차는 자, 우리가 시청은 수가 적죠. 또 시청끼리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고요. 근데 동사무소는 수가 많아요.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같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4번이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갈게요. 자,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자, 우리가 고차가 대학교일수록 그 거리가 더 멀고 초등학교가 가깝죠. 고차는 그러면 대학교는 규모도 크죠.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줄어서 피라미드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중차 옆에 포용하는 저차는요. 그 수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차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건 똑같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요. 경제 활성화되면 중심지가 많이 생기겠죠. 간격이 좁아지겠고요.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 저차 중심지보다는 이제 고차로 또 많이 발달해 가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허프가 중심지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달, 2월달은 제가 하라는 요거 세 개만 보시는데요. 자, 허프죠. 자, 허프는 중심지 이론을 또 전개하는데요. 자, 일단은 얘가 아까 제가 상권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상권을 조금 보고 올게요. 우리가 또 약속드린 게 있으니까. 자, 상권을 보게 되면은 자, 페이지로는 여러분들이 상권이라는 자체가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195. 자, 그럼 195페이지 가시면 요게 상권이에요. 배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후지 또는 시장지역,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조건만 보세요. 자, 배후지는 상권의 인구 밀도와 지역 면적이 크고 고객 수준이 높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현재만 아니라 미래도 배후지를 또 봐야 된다는, 후보지도 봐야 된다는 것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허프의 중심지 이론까지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력이라는 자체가 좀 나눠지거든요. 들어갈게요. 자, 크리스탈러는요 중심지의 성립 조건을 얘기하면서 조금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넓게. 그래서 수요자의 분포라든지 조금 거시적으로 봤어요. 넓게 본 거죠. 전체적인 거. 근데 허프는 안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죠. 그 안쪽으로 가서 소비자를 더 강조한 거죠. 미시적이에요. 자, 거시적은 전체 숲을 보는 거고요. 미시적 그 안에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가 주로 수요자의 분포 거시적이라면 수요자의 개성과 미시적을 강점을 갖죠. 그러면 수요자를 강조했습니다. 수요자의 개성은 소비자의 형태에 우리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저랑 소비자라면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하죠. 근데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나중에
자,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다 크리스탈러 이론이었는데요. 허프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허프는 자, 그래서 고차가 지금의 대형마트고요. 대형마트고 대형마트가 그때는 없었어요. 등장할 거를 예측을 한 거죠. 그다음에 저차라는 것은 가깝고 동네 슈퍼죠. 갑돌이가.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 적어놓으셔도 좋아요. 허프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요,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목적 구매 여행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허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형마트를 간다는 것은 껌 하나 사는 게 아니라 카트를 끌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쌓죠. 그러면 고차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다목적 구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에 저 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적당한 거리에 고차를 간다는 것은 다목적 구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 차를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크리스탈러 이론이 아니죠. 허프다. 그 다음에 고밀도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그 상관은 소비자의 기호나 소비자를 강조한 거예요. 소득이나 관계를 참작해서 전문품을 판매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드리는 건 뭐냐면요. 다음 주에 제가 인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지에 다음 주입니다. 이거 인력은 이제 다음 주에 만료 인력 법칙을 얘기할 거예요. 중력 모형하고 지금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 달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가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예고편을 하게 되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 만료 인력 법칙이거든요. 근데 허프도 이 중력 모형을 따왔어요. 그래서 확률 모형,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다 우리가 인력 법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정리하면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크리스탈러 이론을 가져가세요. 그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배우지가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를 고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고객 수고, 재화에 도달 범위는 자, 통행하겠다는 최대의 거리인데 수요가 0이라는 거. 특히 우리가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치가 제한 범위 안에 있어서 제한 범위가 더 커야 된다는 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차의 수를 거리가 멀고 저차에 가깝다. 고차는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갖는다. 자, 저차는 중심지가 많고 고차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피라미드형이다. 자, 저차가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 수는 고차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크리스탈러예요. 그런데 허프는 달라요.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걸 선택한다. 그 다음에 다목적 구매용을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인력 이론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는 우리가 이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계산 문제가 네일리, 컨버스, 허프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 잠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넬슨하고 그다음 나머지 거를 정리하고 정책 파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